안녕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합창 수업을 듣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동영상 강의가 벌써 6주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신 분도 계시고, 가끔 가다가 몇 분이 좀 이렇게 빠지시고 그러시는데, 좀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잠식이 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사례는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좀 정리가 돼서요. 5월 초쯤에 우리가 만나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면 수업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스케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우리가 3, 4주차 보강, 1, 2주차 또 휴강, 보강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해서요. 스케줄을 잘 봐서 이제 대면 수업 전에, 대면 수업 기말 전에 대면 수업에 있어서 보강 수업, 비대면 수업에서 보강 수업을 해줄 것을 다 스케줄을 다 짰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을 만들도록 준비됐으니까요.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이 동영상 강의가 이제 질이 좀 낮거나 그렇죠. 유튜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카메라라든가 이게 편집 기술이 아주 좋아서 다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조금 준비가 미흡해서 최선을 다해서 동영상을 찍지만 조명이라든가 화면이라든가 편집 기술이라든가 좀 약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번 오늘 또 6주차 수업을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준비해야 될 것은 소리와 신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소리를 내는데 여러 가지 소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악적인 소리, 뮤지컬적인 소리, 그 다음에 이제 실용음악가가 내는 소리, 그 다음에 우리 배우들이 연극 무대에서 배우들이 쓰는 음성의 소리, 음성 훈련 소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복식 호흡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어느 이제 호흡기관을 사용을 했는데 발성기관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면 소리가 어떻게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물론 우리가 이제 합창 수업하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품을 하듯이 허밍을 하듯이 소리를 내서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기본적인 소리 내는 훈련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발성법적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나는 이게 실용음악 각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발성적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어떤 분이시든지 발성적인 소리는 같이 한데 끝 지점을 같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발성을 얘기하고 저분은 저렇게 발성을 얘기하고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시면서 자기 걸로 소화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결론은 같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모음의 소리를 낼 때 어떤 모음, 스탠다드한 모습을 좀 얘기를 하고요. 이제 간혹 가다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제가 뮤대 발성법이라는 책을 또 저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연구했던 얘기들을 같이 아마 믹서를 할 거예요. 내가 배웠던 실용음악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근데 저의 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합창 수업을 들었던 이유는 뭐죠? 앙상블 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혹시 이 합창 수업을 그냥 좀 편히 쉬려고 혹시 수업 들으신 분은 아니 계시는지 높아심이 조금 납니다. 그렇지만 계속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옆에서 계속 동영상을 들으면서 좀 기대를 담아서 그렇죠? 우리가 학생을 가리키는데 꼭 실용음악에 노래하는 친구들한테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뮤지컬적인 소리를 원하는 학생이 있을 때 좀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 역시 성악적인 소리는 좀 사일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죠. 경국의 사용법과 연국의 사용법이 다르다고 그 얘기죠. 그것만 연구를 하셔서 어떤 발성이든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연극 시절, 그 다음에 뮤지컬 배우 시절, 그 다음에 이제 성악가의 길을
그 음대를 갔을 때,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지도자의 길로 선생님으로 이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어요? 그것이 그냥 허투루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 다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뭐 저의 발성이 나의 발성과 추구하는 발성과 틀리다고 해서 조금 달리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다 받아들여서 이런 발성도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는 지금 수영학과에서 보컬 하는 그 여러분들의 선배들을 쭉 지도를 제 뮤지컬 발성과 그 세스릭스 발성들의 믹스 보이스를 찾게 해서 이 발성법을 사용하게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조합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저를 전적으로 따라달라는 이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발성을 하는데 혹시 노파심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좀 주저리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학업에 수업에 도움이 되도록 얘기한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소리 내는데 신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조금 얘기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모음을 어떻게 잘 낼 것이냐. 우리가 이제 노래를 내는데 모음 위주로 노래를 해줘야지 소리가 아름다운 것이죠. 레가토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 제가 무대 발성법을 연구하면서 피치라는 음정을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는 이 스타카토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타카토 연습하는 것도 한번 말씀을 같이 드려볼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모음의 발성에 대해서, 모음하면 어떻게 돼요? 이, 오, 아, 에, 우.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아에, 이, 오, 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저는 이, 오, 아 이렇게 먼저 얘기했어요. 이 모음이 어려운 모음입니다. 우리가 모음 발성 연습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이 모음이죠. 이 모음을 어떻게 낼 것이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모음을 낼 때는 열린 이와 닫힌 이가 있어요. 그래서 열린 이를 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음 연습할 때는. 그래서 열린 이를 낼 때 위치아가 있고 아래치아가 있는데 그 사이에 공간이 좀 벌려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간이요? 바로 연필을 물다든가 코르크 마개를 물었을 때 모음처럼 치아가 열려 있죠. 그리고 열린 이 모음. 그런데 이제 구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다른 물질을 입에다 물게 되면 침샘이 고여서 침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는 검지를, 깨끗한 손 씻은 검지를 이 치아 사이에다 이렇게 뭅니다. 앞니바. 이렇게 소리를 내주시면 되죠. 그럴 때 이 호흡을 이용해서 이 내야지 이 내시면 안 돼요. 턱에 힘을 준다든가 목에 힘을 줘서 소리를 내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을 이용해서 이 이렇게 내주시는 거죠. 이 울림이 바로 이 비강으로 울려서 같이 이 여기서 음기를 내면 이 음정이죠. 도레미레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오도 음정을 연습해 주세요.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시야를 물고 연습을 해요. 그럼 혀는 어디 있어요? 아랫입 몸에다 붙여주셔야 돼요. 아랫입 몸에다 붙여줘서 여기서 내주시면 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이렇게 될 때는 피치가 정확한데 이렇게 소리가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다음은 오모입니다. 오모 역시 턱관절이 툭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혀는 아랫입 몸에다 살짝 붙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턱관절이 어느 정도로 떨어져야 되냐면 여기 귀가 있을 때 귀 구멍이 있죠? 그 앞에 보면 턱관절 이렇게 턱을 뚝 떨어뜨리면 손이 쑥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입술만 살짝 모아주세요. 그래 아닌 잇몸에다 혀를 내고 이렇게 내주시면 되죠. 여기 제가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안 하고 스타카토로 한 이유는 이게 피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준비했던 이 모음은 손가락을 누르면서 의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피치가 잘 떨어지지 않죠. 근데 이도 역시 손가락을 뺐을 때
이렇게 하면서 피치가 떨어지고 닫힌 이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들을 잘 우리가 조절하기 위해서 이 복식 호흡에 있어서 아래 배꼽 밑 약 7cm 복식 그 단전에 그거를 탄성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와 이렇게 하는 거와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지 않습니까? 요걸 우리가 연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뭐예요? 오모음 할 때 이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식 호흡의 그 탄력을 이용해서 소리를 반드시 여기 피치를 맞춰달라는 것이죠. 역시 뭐 피치 연습을 하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피치 연습을 할 때 상체를 구부리고 피가 쏠림 현상이 있는 그 포인트에다 소리를 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아모음입니다. 아모음이 어렵나요? 아모음 쉽죠. 그렇지만 음정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아를 너무나 잘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음을 낼 때 항상 이렇게 되게 되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모음 할 때 이게 턱관절 역시 떨어뜨려야 되죠. 그래서 아랫잇몸에 혀를 딱 붙이고 그 다음에 피치를 이렇게 내야 되는데 여기서 호흡으로 탄성을 이용해서 스타카토로 이렇게 내주시고 오케이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오늘 시범을 보이는 선생님이 약간 인후염이 왔어요. 그래서 날씨도 있고 봄 계절 환절기에 제가 알러지 증상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5월달이면 알러지 증상이 좀 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알러지 때문에 성대가 잘 비벼지지 않고 목이 약간 쉰 증상이 좀 보입니다. 원래는 목소리가 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후두에 문제가 좀 있어서 목이 좀 부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또 소두가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 자, 우리가 아모음 할 때도 역시 스타카토로 연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역시 애도. 그 다음에 우도 열린 우와 에를 함께 준비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지 훌륭한 소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전부 다 이 전두엽이라고 포인트에 요 소리에서 미간에서 소리가 나줘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소리가 아름답게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났어요. 헬레가토가 잘 됐네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소리가 잘 서정적인 소리가 되고 음정이 정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주장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걸 비브라토라고 얘기합니다. 비브라토는 뭐예요? 후두의 떨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할 때 떨리는 막 이렇게 소리 나는 것을 모습인데 이게 비브라토는요 규칙적인 소리가 에스파장이 정확하게 나야 돼요. 규칙적으로 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나게 되면 뭐가 좋아져요? 음정의 유치가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음질 유치가 정확해지면서 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객들이 비브라토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름다운 레가토 소리와 함께 어울려서 소리가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 감흥을 받게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비브라토가 잘 되면 목에 피로도가 없습니다. 피곤함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잘 낼 수 있죠.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정현이 고음을 쫙 냈을 때, 소양이 고음을 쫙 냈을 때, 그때 그 비브라토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고음을 쫙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역시 이 비브라토도 역시 일어나야 되는 건데, 비브라토가 허밍을 하거나 하품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그 비브라토가 향이 나지막하게 나면서 그 소리 합창할 때 그런 식으로 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솔로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뭐 저는 선생님은 좀 합창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합창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성을 충분히 인정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발성으로 앙상블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네 조로 그렇죠? 네 사람이 한 조가 돼서 이렇게 각 파트별로 이렇게 해서 중창 노래를 하는 것을 이렇게 기말 시험에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점수를 평가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발성 요거 잊지 마시고 또 허밍으로 해주면서 소리의 피치를 서로 맞춰줘야 되는데 이 피치를 맞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전두엽에 있는 여기서 소리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솔리면성의 그 피치대로 전부 다 소리가 나줘야지만이 그것이 음정이 그 파트별로 음정이 망가지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피치가 여기 있어서 소리가 나고, 어떤 사람은 피치가 여기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이제 그 머리 그 두성 발성으로 이렇게 하죠. 이렇게 내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그 음정이 도미솔 하면 음정이 어우러지지가 않죠. 그래서 피치가 플랫성이 있고 샵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위해서 항상 우리 모든 분들은 그 여기에다가 포인트에다가 내주시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네 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프라노, 엘리토, 뭐 메조 소프라노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너, 베이스. 뭐 근데 테너하고 베이스 사이에 또 한 타입이 있죠. 바로 바리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라노하고 메조 소프라노 사이에는 엘토가 있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이렇게 하면 또 특이한 이름인가요? 이 타입이 남 여자 목소리인데 아주 그냥 남자 목소리처럼 아주 걸걸하게 노래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을 보고 메조 소프라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파트별로 일단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 파트가 서로 같은 포인트의 소리가 나지 않으면 서로 혼돈이 오게 되죠. 소리가 부딪히게 되고 아니면 소리가 꽉 차지 않고 비어 있거나 해서 아름다운 중창단, 아름다운 합창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면 수업할 때는 파트별로 선생님이 소리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의 노래소리, 동영상, 그 다음에 말소리. 왜냐하면 말소리하고 노래소리가 같은 컬러로 돼요. 노래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르면서 말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같은 타입을 찾기 위해서 선생님이 동영상 과제를 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수업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이 뭐 과제라고 해서 1차 시, 2차 시 이렇게 하는데 과제 수업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가 원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강 프로그램에 넣었지만 여러분들 수업을 또 따로 보강 수업을 해줄 겁니다. 한 차시씩. 그러니까 3차 시기가 되잖아요. 5, 6, 7 차시는 다 보강을 해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타입의 소리는 같은 포인트에서 소리가 나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자, 같은 포인트에 소리가 나야 되는데 우리가 또 선생님이 잠깐 우리 책을 써서 무대 발성법 책을 썼을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교재에 경구개가 있고 연구개가 있습니다. 이 구강에 있어서 앞백 부분이죠. 딱딱한 부분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경구개죠. 이 포인트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뒤에 부분 3분의 1의 구강에 있어서 뒷부분이죠. 목적 뒤에인데 거기가 연구개 부분이죠. 그 부분을 사용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합창적인 소리를 이렇게 쫙 내야 되고 여러 명이 한 40명, 50명, 뭐 신께는 100명, 뭐 이렇게 200명 이렇게 하잖아요. 합창단. 그럴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중창할 때는 선생님이 원하는 경구개 쪽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주면서 소리 피치를 서로 맞춰줬으면 좋겠다. 뭐 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자기 발성대로 한다고 해서 누가 욕하거나 그렇게 괴롭히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보이스와 뭐 이런 소리를 인정해 준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북에 갔다 보면 여기 뭐예요? 상악동, 비강 상악동,
그다음에 전두엽, 이 앞니마, 광대뼈, 코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들이 올려지면서 함께하죠. 그다음에 이제 혀의 유치와 아래턱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턱 관절이 뚝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이 후두의 유치가 혀의 유치가 딱 돼 있으면 이 후두의 유치가 고음을 내도 따라 올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 올리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그래서 턱 관절이 떨어지면 좋다. 이렇게 합니다. 또 아래턱에 항상 마사지를 해주면서 모음 훈련을 많이 해주십시오. 하루에 15분씩만 해주십시오.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자, 누누이 놓쳐요. 지루해요. 그럼 지루하면 내일 안 한단 말이에요. 오늘 15분만 연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쭉 15분씩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포인트에 나오는 거를 유념해 주시고요. 항상 그 다음에 우리가 허밍과 반가성을 이용해서 목을 항상 쉬는 것들을 연습을 해 주셔야죠. 막 연습한다고 해서 막 15분 이상 막 소리를 빡빡 질러내서 목이 후두가 상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알러지 때문에 후두가 상하듯이 여러분들도 소리를 많이 내면 후두가 상한다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비브라토가 그렇게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다면 뭐죠? 우리가 트레몰로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트레몰로는 뭐예요? 역시 비브라토의 반대죠. 불규칙적입니다. 불규칙적인 소리를 트레몰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음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음정도 피치도 잘 맞지 않습니다. 어쩔 땐 맞고 어쩔 땐 떨어지고 이렇게죠. 그리고 또 흔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소리는 뭐예요? 너무 많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소리가 음정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떤 때 나타나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을 찍을 때 저한테 보내주셨을 때 막 불안합니다. 긴장됩니다. 이럴 때 바로 그 긴장이 바로 이 트레몰로를 흔들리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트레몰로를 내지 않기 위해서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뭐죠? 연습을 매일같이 연습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은 발성의 유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발성의 유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죠? 바로 이 포인트를 찾아주십사 합니다. 우리가 호흡이 준비되어 있죠? 그 다음에 포인트를 찾아주는데 있어서 그 포인트는 이걸 잠깐 볼까요? 그 얼굴에 그림을 보게 되면 이마에 전두엽이 올려주시고 이제 비강과 그 다음에 상악동을 올려주시는 건데 여기서 할 때 허밍할 때 여기 전두엽의 포인트가 마무리 짓는 그거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포인트를 살리기 위해서 뭐요? 쏠리면상을 연습해야 되죠. 바로 이마에 쏠리면상이 일어납니다. 이러면 상체를 구부리면 허리 어떻게 돼요? 허리에 손을 올려보면 엎드리면 허리에 숨을 들어 마셨을 때하고 내쉬었을 때하고 그 근육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리로 호흡을 들어 마셨을 때 어느 정도로? 요 정도. 이렇게 마시면 어떻게 상체가 들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자, 요근의 호흡을 저장하려면 코로 숨을 들어서서 마무리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상체를 구부려서 피가 쏠리면상이 일어났죠. 그 쏠리면상이 일어난 자리에 뭐죠? 전두통. 여기에 피가 쏠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소리를 냅니다. 거기에 중심점이죠. 발성 유치 중심점의 포인트에서 아니면 그 포인트의 소리를 내면서 상체를 일어나는 게 됩니다. 자, 이 상체를 일어나게 된 이 모습이 어떻게 되죠? N자 모습입니다. N자 모습의 모습처럼 한 상태를 꼭 잊지 마시고 상체를 일으킬 때 어디에? 꼬리뼈부터 하나씩 세워서 나중에 머리가 제일 나중에 올라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죠? 상체를 구부렸을 때 모습, 이 목을 필 때 이렇게 세울 때 호흡에 지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지탱이 없으면 이 포지션을 잡았던 훈련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호흡을 놓치게 되면 다시 호흡이 포인트니 노래 소리의 포인트, 발성 유치의 포인트가 떨어지는 것이죠. 결국에 그 연습이 좀 숲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호흡의 지탱을 끝까지 아랫배와 그죠?
그 다음에 다리의 대퇴부 근육에 힘을 주시고 끝까지 끌어올립니다. 그 얘기는 뭐죠? 빨래줄에 우리 빨래가 있잖아요. 그 땅이 떨어지면 다시 빨아야 되는 거죠. 네, 다시 올릴 수 없는 것처럼. 아니면 밑에 이 줄에 매달려 있는데 밑에 악어들이 있어요. 그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죠. 그것처럼 끝까지 그 피치에 매달리는 훈련이 돼줘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뭐 이 상체를 그 피면서 일어나는 훈련을 했듯이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해줘야지 이 피치를 잊어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 피치에 찾기 위해서 제가 스타카토 연습을 하라고 했죠.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동영상 강의가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들을 계속 귀담아 들으시고 시청해 주시고 이러다 보면 아마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잠깐 귀담아 들으라고 얘기했는데 모방의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이 모방, 우리 소리가 굉장히 모방, 우리 실용음악가에서 많이 과거에 자기 소리를 만나지 못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자기 소리를 만나지 못하고 그 가수의 소리를 그대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텔레비를 보거나 이럴 때 볼 때 오디션을 볼 때는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이 그 가수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시는 분이 많죠. 이런 분들은 점수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의 모방의 모습,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노래 공부를 할 때 계속 CD를 듣거나 음원을 듣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그 음원을 듣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바로 이것들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노래 어떤 곡인가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들었는데 또 어느덧 귀에 자기 목소리에 그 가수의 목소리가 들어오게 되고 이 머리의 기억력이 바로 이 후두의 영향이 들면서 똑같은 목소리 흉내내면서 혀 뿌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노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들이 자기 목소리를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방법은 많은 가수들의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가수들의 노래를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음정을 정확하게 위해서는 많은 기악곡들, 오케스트라도 좋고요. 음정을 정확하게 내는 트럼펫 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소리들의 기악곡들을 좀 많이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노래들을 많이 들어주시는 것이 자기 좋은 도움이 됐죠. 그래서 자기 소리를 만나는 모음 발성을 아무리 해도 자기 소리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 다른 목소리를 들어서 그걸 외운 목소리로 자꾸 노래를 하게 되니까 흉내를 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조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제 그 발성 유치라든가 좀 더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